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창조는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창조는 아무나 하는 건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창조는 아무나 한다. 창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창조라는 말 속에는 천지창조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듯한 거대한 하나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내지는 창조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는 게,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세계가 뭔가 턱 하고 입자화된 물질을 내가 툭 구현하는 연금술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창조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딱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시도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창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닫고 살았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그 속성, 다시 말하면 창조주로서의 근본적인 신분이 우리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누구든 간에 창조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뭐든지 가능한 것이 창조인데, 이걸 우리가 창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또 나는 창조에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묻어두고 엄두조차 못 내고 살았기 때문에 창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창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먼저 창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창조라는 게 어떤 그 개념인지 먼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 개인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돼야 돼요. 나라고 하는 주체, 관찰자의 나의 개인의 어떤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주관적 관점에서 내가 다 사물들과 내가 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물들이라고 불려지는 엄연한 사회적 실체든 아니면 자연현상이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뇌는 실제라고 하는 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이 실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물질 세상의 이 실제라고 불려지는 이 실체들, 이것을 실제로는 실체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사냐면, 뇌에서 다 지어낸 세상,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세상을 나는 그대로 눈을 통해서 다시 구현해내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매 순간순간 내가 생각대로 나는 떠올려서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창조해내면서 나는 그 세상을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항상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5분 전에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뇌에서 지금 이 보는 모든 현상들을 다운로드 시킬 때마다 저게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할 때 맞아 하고 역사성, 이게 원래부터 그래 왔어 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쭉 취합을 해서 사물을 바라볼 때 원래부터 이랬다라고 하는 일반화된 어떤 것들을 특성을 부여해버려요. 일반화 시켜버린다. 원래부터 그랬다 이거죠. 원래부터.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원래 존재하고 있던 것인 양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뭔가를 인식할 때 5분 안에 다 그런 것들 정리를 끝내버려요.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창조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중이다라고 명백한 속성이 있는 사회적 실체와 사물들, 이 자연들이라고 하는 객관적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살아가면서 느끼고 만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도 이런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본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걸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창조가 왜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거창한 걸 만들어내야만 창조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뇌 속에서 늘 창조해내고 있구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나만의 시각으로 창조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결국은 알고 봤더니 삽시간에 만드는 것들은 내가 다 인지를 어떤 거다라고 개념을 그때그때 부여할 때마다 나는 내 눈에는 그렇게 창조된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내가 다 창조해낸 세상들을 나는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가 될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왜? 내가 창조한 세상, 내가 개념 짓고 내가 의미 부여하고 내가 속성을 내 스스로 나와 결합된 대상들 간에 나만의 속성으로 느껴지는 그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각자의 세상에 살아요. 모두 각자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내 생각과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라고 하는 남들과 공유되면서 같이 보고 있는 공감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나만 보는 세상이라면서 왜 내가 보는 걸 상대도 왜 보지? 이때 이제 뭐가 작동되냐면 나만 보는 하나의 나의 고유 관점이 너와 나 사이에 시선 공유라고 하는 이 집단 지향성, 내가 바라보는 것을 상대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개념을 지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상대가 생각하는 개념이 같아질 때 이게 집단 지향성이 되면서 이게 사회적 실체로서 없는 것들인데, 내가 창조한 것고 네가 창조한 게 다 따를 수 있는데 개념을 공유하면서 나는 이거라고 한다라는 이거의 그 정의가 이 사람도 맞아 나도 생각이 같아 라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공감대라고 하는 게 형성될 때 비로소 사회적 실체, 나와 너 사이의 사회적 실체로서 약속된 뭔가의 개념 지어진 뭔가는 이거라고 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의 창조물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부터 창조가 이제 확산되는 거죠. 나만 창조해냈던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나 혼자만 누리고 살던 세상에서 사회 속으로 나가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개념이 그 누군가와 개념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개념이 공감을 서로가 나누면서 같은 지향성,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개념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회적 실체로서 실제하고 있는 하나의 그 실체처럼 우리가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 그걸 전부 돈이다, 뭐 주식이다, 또는 또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 개념들은 전부가 다 그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된 개념일 뿐인데 우리는 이걸 다 실체로 다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다 그거밖에는 인지를 못해요. 우리 뇌가 그 고차의식이라고 하는 게 진화된 뒤로부터는 영원히 이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하는 그 실제와는 이별을 해버렸다. 전부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개념이 다시 말해 이름 붙여지고 의미 지어진 것 외에는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수많은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도 우리가 개념 지어져서 인식할 수 있는 뭐 상태가 안 되면 전부가 아무리 뭔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인식조차 못한다.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인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개념들이 알고 봤더니 사회라고 하는 구성체가 또 좀 더 세분화시켜 봤더니 지역사회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가 다르거나 나라가 다르거나 그래서 구조주의 인류학이라고
인류의 어떤 구조가 어느 나라의 집단 구조가 이렇게 형성된 그 나라에서는 그 문명, 그 문화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사회적 실체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 문화, 그 문명에서 그 구조화된 의식이 없는 개념이 공유되지 않는 뭔가의 얘기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개념이 다른 개념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런 게 세상이구나를 알아차리면 다시 이제 좁게 들어와서 사회적 실체라고 불려지는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내가 사회적 실체를 다시 바라봤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는 나는 나만의 사회적 실체를 나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 혼자 보는 세상이 나의 사회적 실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창조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내가 개념을 정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의 나의 삶의 어떤 그 느꼈던 나만의 사회적 실체로서 내가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꿈,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뭔가 느꼈던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이걸 잘 전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을 주파수를 바꿔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 상대가 비로소 그래 내가 네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줄게. 다 느껴져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느끼는 나만의 고유한 느낌을 상대도 느끼는 상태로 공감하는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비로소 둘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이, 다시 말하면 친밀한 사이처럼 뭔가 너와 나는 각별한 걸 공유하고 있는 사이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로서 둘 사이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둘만이 간직한 공감대의 어떤 사회적 실체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두 사람만이 연결된 또 하나의 관계. 근데 이것들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넘어가면서 이제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실체로서 그때부터는 집단화되고 이 집단화된 것들이 점점 더 불어나면 나중에 군집화되면서 군집화될 때부터는 창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문화라고 불리거든요. 유행을 넘어서 문화가 되죠. 잠시 뭔가 이렇게 누군가만 좋아하는 한때 막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어떤 또래 문화 내지는 뭐 집단 문화가 어떤 한 그 계층 안에서는 막 그냥 들불처럼 번지는 뭔가 있더라도 전체에게 확산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군집화될 정도로 전체에게 퍼져나갈 때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게 전체 안에서 실체로 엄연히 사회적 실체로 굳건히 물질화되는 것들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아무나 하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바라보는 것에서 창조가 비로소 시작됐고 내가 세상이 실제로는 이래라고 느껴가면서 생생히 오감으로 느끼면서 다 감각으로 내가 소통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그 존재들로 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초지일관 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 느낌을 얘기했을 때 그걸 공감해주는 사람이 생길 때 그때부터는 집단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같이 보는 공감의 그 채널이 열리고 공유하는 어떤 뭔가가 공통의 개념들이 만들어질 때부터는 이거는 그때부터는 사회적 실체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창조라고 하는 게 연금술로 물질화됐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실체로 내가 남들도 알아주는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좋아서 막 뭔가를 했을 때는 남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 그게 혼자 노는 건데 이 내가 하고 있는 뭔가들의 이것이 개념이 상대에게도 뭐 추상화를 그렸거나 뭐 어떤 뭔가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자기만 빠져갖고 살고 있는 뭔가에 내가 봤을 때 혼자서 이건 다 좋은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만의 창작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알아주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술 작품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것들로 공유가 될 때 내 작업이 비로소 남들과의 세상과 내 세상이 다리가 나아지면서 공통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상대의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교집합이 일어나면서 공통된 뭔가에서 함께 공유되는 개념들은 이거는 이제 실체화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게 나만의 고유한 것에서 남들도 인지하는
그런 그 고유한 물질을 내가 만들어낸 게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죠. 그걸 더 확산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창조의 본능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언어를, 다시 말하면 내 이 의도를 더 잘 설명하고, 내 주파수가 나만 느끼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내 언어를 변환해서 설명하고 내 에너지를 그렇게 상대에게 다, 상대 심장에 닿을 수 있도록 내 심장의 에너지를 상대 심장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상대에게 맞춰서 공급을 할 때 비로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창조의 기술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창조라고 하는 걸 애초부터 엄두를 못 내고 아예 나는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포기하는 것에서 할 수 있구나를 일단 먼저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삽시간에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창조였는데, 나 혼자만 꿈꾸고 나 혼자만 느낀다고 이게 뭐 창조야? 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제 비로소 누군가와 느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개념을 공유하고 집단 지향성으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뭔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그러려면 나를, 내 삶을,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공감을 내는 그 일으키고 싶다고, 그게 뭐 다 공감이 되냐? 내 생각을 뭐 아무리 전달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요즘 공감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비밀이 있더라. 뭐냐? 나의 스타일, 나만의 고유한 색깔이,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초지일관, 내 스타일을, 나만의 색깔을 한 가지 뚜렷한 에너지를 나는 계속해서 내가 그 생각에 푹 젖어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고 항상성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내가 그 내 색깔을 하나하나를 계속 그 삶에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굳건히 해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창조가 내가 이렇게도 느꼈는데 왜 상대는 못 알아줄까 하면서 이게 사회적 실체로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일관된 에너지가 안 모여졌기 때문에 상대들이 입자화된 걸 모르게, 내 스스로부터 만든 입자가 먼저 연금술이 만들어져야 그걸 질량체가 돼야만 상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때부터 중력으로 끌어당기는데, 나는 질량체를 만들지도 않고 공감만, 내 생각만 자꾸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알아봐 줄 수 있는 형체가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일관되게 그걸 뭔가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중구난방 그냥 산발적으로 뭐 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초지일관 한 가지 분야에 한 가지 일을 내가 그걸 입자화 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동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스타일을 꾸준히 반복할 때, 그 반복된 꾸준함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이라고 하는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자기 색깔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이 빛깔을 보고 상대가 내 이 고유한 색깔, 나의 정체성이라고, 내 색깔이, 나만의 스타일이 담겨 있는 뭔가가 물질로 드러났을 때 그게 질량체가 되거든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나만의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일관되게 계속 했을 때 비로소 나는 입자화되어 있는 나만의 뭔가를 뚜렷하게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찔끔했다가 저것도 찔끔했다가 그냥 이것도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고 아무것도 뭔가 만들어진 게 없이 그렇게 그냥
같은 세월을 보내고 같은 시간이 흘러도 결과물이 안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왔을 때는 내 생각은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남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체로서 질량체를 내가 못 만들어냈을 때는 자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나만의 질량체를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걸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그 거리를 가지고 최초의 입자, 다시 말해 연금술의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1몰 단위, 채소 단위의 질량을 내가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끌어당김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만의 세상으로 내가 처음 시작된 이 창조가 일관되게 꾸준히 계속 지속을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산발적으로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면 결과가 드러나는 입자로 뭔가 하나 나오게 돼 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그걸 기준으로 그 색깔을 가지고 맞는 에너지들이 끌어당겨져 와서 그때부터 사회적 실체로서 이게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실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자기 스타일, 창조는 아무나 하나 했을 때 자기 스타일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그걸 만들어내는 최초의 질량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창조는 아무나 하나가 그때 비로소 남들도 알아주는 창조로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창조는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